587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그림 설명하는 거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 파이. 또 나왔죠? 120도예요. 부채꼴 OAB가 있다. 선분 OA의 중점. C가 중점이라 그랬네요. 중점 C를 지나고, 그러니까 3, 3이겠죠? 지나고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원이 요거죠. BO의 연장선과 BO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 그냥 부채꼴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선분 OD. 다시 선분 OD의 또 중점이야. OD의 또 중점이니까 여기 2분의 3, 2분의 3이죠. 체크해두세요. 2분의 3, 2분의 3을 지나고 다시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OA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다시 OF의 중점 G를 지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OF지? OF의 중점이니까 2분의 3의 반이면 4분의 3이겠네요. 중점 G를 지나고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선분 BO와 만나는 점을 AH라고 하자. 부채꼴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죠. 다음을 구하시오. 내호 A, B, C, D, E, F, GH의 길이의 합. 호예요, 호. 그럼 다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세타라 그랬죠. R 곱하기 세타. 첫 번째 호 A, B, R세타니까 6 곱하기 3분의 2파이지? 이쪽에 쓸까요? 2파이죠. 얘가 호 AB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CD.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120도. 그럼 얘는 60도겠죠? 3분의 파이. 연습하셔야 돼요. 180도니까 파이죠?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빼서 3분의 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다시 R세타인데 두 번째 부채꼴은 반지름이 3이니까 3 곱하기 잘못 썼죠? 3분의 2파이죠? R세타 중심각이 3분의 2파이였어요. 두 번째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3분의 파인 거죠? R 곱하기 3분의 파이. 얘가 R세타. 플러스 그 다음은 2분의 3이 반지름이었지? 2분의 3 곱하기 이번에는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중심각이 되는 거죠. R세타.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다시 4분의 3 곱하기죠. 4분의 3 곱하기 이번에는 중심각이 3분의 파이죠. 60도. 다 더하면 호의 길이 합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주면 4파이 더하기 여기는 파이 더하기 여기도 파이 더하기 여기는 4분의 파이지. 그럼 4파이 더하기 파이 더하기 파이 6파이죠. 4분의 24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하니까 4분의 25파이가 일단은 1번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여기 풀어놓은 걸로 설명드릴게요. 질문은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고, 주의할 거는 겉에 있는 것만 더해야지. 예를 들어서 요 부채꼴에서 요 길이 전체를 더하면 안 되죠. 이 도형 자체의 겉에 있는 둘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겉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길이 3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 호의 길이. 요 길이는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둘레의 길이는 다시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대로 따로. 그래서 큰 호의 길이, 작은 호의 길이, 작은 호의 길이, 작은 호의 길이. 그거 4개를 더한 게 1번이었죠. 4분의 25파이 여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한 거는 4분의 25파이 여기 구해놓은 거고, 요 길이 안 구한 거죠. 요 길이 3이었어요. 더하기 3 여기 풀어놓은 거거든. 여기 풀어놓은 걸로 설명한다 그랬죠. 요 길이 3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길이가 2분의 3이었잖아. 얘가 중점이었으니까. 그래서 3에서 2분의 3을 빼가지고 요 길이는 2분의 3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마찬가지. 요 길이가 2분의 3이었고 요 점이 중점이었잖아요. 4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3에서 4분의 3을 빼서 4분의 3 그렇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요 길이가 6이야. 6.
예, 6 마이너스 6에서 가장 작은 반지름 4분의 3을 뺀 거죠. 이렇게 6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4분의 3, 4분의 3 지워진 거고요. 3 더하기 6, 9죠. 9 더하기 2분의 3이야. 통분하면은 9라는 거는 2분의 18이니까 2분의 18에다가 2분의 3을 더해서 정답은 2분의 21. 전체는 이제 여기죠. 정답은 4분의 25파이 더하기 2분의 2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590번 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얼른 그림 그려야지. 원뿔 그랬으니까 그려놓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모선의 길이가 9니까 요거죠. 이렇게 흐름대로 수선 내려서 피타고라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대부분 그래.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원뿔의 뭐 높이를 구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다시 원뿔의 높이는 아직 문제 읽지도 않았어요. 81 빼기 9죠. 81에서 9 빼면 72, 루트 72죠. 루트 70이니까 36 곱하기 2가 돼서 6 루트 2가 일단 원뿔의 높이가 되긴 하는데 질문은 이건 아니죠. 왜냐면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높이를 구하는 게 맞지만 질문은 이제 건널비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원뿔의 높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전개도죠, 전개도. 연습해 본 거고요. 다시 건널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시켜서 부채꼴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을 하자. 여기서 말하는 9라는 거는 원뿔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 3이라는 거는 진짜로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 3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성질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원의 둘레, 원주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6파이, 2파이r이니까 6파이가 되면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6파이가 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세타였죠? r은 9가 되는 거고 중심각 세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9세타가 되는데 그 값이 6파이였다. 양변 9로 나눠주면은 세타는 9분의 6파이니까 3으로 약분해주면은 3분의 2파이가 되는데 또 나왔죠? 3분의 2파이. 자주 나온다 그랬지? 120도예요. 120도. 아무튼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넓이들 부채꼴의 넓이와 원의 넓이를 합쳐야 되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도 되고 2분의 1 rl 그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이왕 세타 구해놓은 거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할게요. 2분의 1 r제곱 세타 9제곱이니까 81이죠. 곱하기 세타 3분의 2파이 요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돼서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원의 넓이까지 더해야 건넓이가 되는 거죠. r제곱이니까 파이 r제곱이니까 9파이가 되겠죠.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3이랑 81 약분해서 27파이 27파이에다가 9파이 더해서 정답은 36파이가 되는 거고 보기 중에 답은 4번이 되겠죠. 됐고요. 넘어갑시다. 86페이지 볼게요. 또 부채꼴이야.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조심해야 되는 게 요런 거 둘레라고 했지. 부채꼴에서 둘레라고 했지 호라고 안 했어요. 둘레하고 호는 다른 얘기죠. 호는 진짜 겉에 둥글둥글한 데가 호가 되는 거고 둘레는 모든 거를 더한 게 둘레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 때도 했지만 요거 개념 원리에 있었죠. 둘레의 길이가 뭐뭐가 되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거 다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잡고 호의 길이를 l로 잡고 이렇게 둘레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다 더한 거야. 그래서 둘레 2r 더하기 l 얘가 둘레인데 둘레가 10이라고 했죠? 는 10이 되는 거고 2r 넘겨서 따라서 l은 10-2r이 되는 거고 이렇게 관기식이죠. 관기식. 그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것 그랬으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로 쓰면 되죠. 굳이 중심각을 구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갈 필요는 없죠. 2분의 1 R L인데 L이 뭐라 그랬어? 10-2R이라 그랬죠. 이렇게 돼서 2로 약분해서요. 5-R이 되고 다시 R 분배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5R 이렇게 되고요.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눈치를 채야 돼. 뭐냐면 최대값을 구하라고는 안 했지만 최대인 것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거 최대값과 관련된 건데 근데 이게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넓이가 2차 함수로 나왔는데 마이너스로 시작됐죠. 음수로 시작되는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이니까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근데 최대값이랑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도 풀면서 내가 지금 맞게 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시험 시간에 풀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최대 뭐뭐뭐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플러스로 시작됐어. 그럼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쵸?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최대가 나왔어. 그러면 얼른 돌아가서 내가 뭔가 잘못 풀었구나 해서 얼른 돌아가서 다시 풀어야겠지. 됐어요. 그럼 다시 위로 볼록인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로 빼내면은 r제곱 마이너스 5r이 되는 거고 이것도 연습 많이 하라 그랬어요. r제곱 마이너스 5r을 한 다음에 뭐 반의 제곱을 한다. 그건 예전에 중학생 때 이제 했었어야 된 거고 지금은 바로 가야지. r제곱 마이너스 5r이니까 5r의 반 2분의 5r인 거죠. 2분의 5. 그래서 바로 r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의 제곱이다.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상수 처리 2분의 5의 제곱이면 4분의 25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5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25가 생긴 거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25가 없잖아. 그럼 다시 플러스 4분의 25를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 해석하는 거예요.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은 2분의 5, 4분의 25가 꼭지점인 거야. 여기 꼭지점은 2분의 5, 4분의 25인데 이거 해석하는 거 중요하다고 수업 때도 많이 얘기했었죠. 꼭지점만 끝나면 안 돼. 이건 중3 때 배운 거고 문제에서는 살짝 바꿔서 물어본다 그랬지.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랬어. 그럼 최대값은 무조건 y값만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값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y값인 거야. 4분의 25가 일단 최대값이고 지금 이 문제는 최대값을 물어보지도 않은 거죠. 최대가 될 때의 뭘 물어봤어? 최대가 되는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r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r이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25를 갖는다. 써놓으세요. r equal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25 써놔. r equal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25. 질문은 최대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4분의 25 그러면 안 되는 거고 2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죠. r이 2분의 5가 되면은 최대값 4분의 25가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96번 볼까요? 1.5와 p 6,-8에 대하여 마이너스 8에 대하여 동경 5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6,-8이니까 제 4사분면에 위치하는 거죠. x축, y축, 여기 원점 이렇게 들어가서 요 점이 이제 p가 되는 거고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막대기라 그랬어요. 반직선이에요. 각이 아니야.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인 거지. 동경 OP에 대하여 요 반직선에 대하여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랬죠. 여기 세타? 그러면 안 되지. 시초선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아왔을 때가 세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용되는 각이 이 각이 되는 거라고.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라 그랬죠. 양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온 게 세타가 맞다고. 그게 세타라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탄젠트 세타 다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구할 때는 요 세모 x축의 수선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 그렇게 배웠잖아. 그쵸? 그리고 요 OP가 사선면에 있기 때문에 얼사탄코 코사인만 플러스. 됐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일단 마이너스. 됐고요. 사인의 정의가 빗변분의 높이였죠. 빗변분의 높이였고 밑변 개념이 이제 6cm가 되고 높이 개념이 8cm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빗변 개념은 10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일단 마이너스고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8이 돼서 약분해서 5분의 4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사선면이니까 플러스겠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0분의 6이 돼서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탄젠트 일단 마이너스겠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일단 6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시오 그랬죠? 그럼 5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3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요. 보기 중에 답은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다음에 99번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같이 해볼까요? 일단 문제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3 이런 거 연습하라 그랬어. 이거 y는 3 그냥 3 그러지 말라 그랬죠? y는 3 가로선이에요. y는 3과 두 원 0,0이 중심이고 루트 10이 반지름이고요. 루트 10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0,0이 중심이고 루트 24가 반지름이죠. 2루트 6 두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얘가 y는 3인데 지금 반지름이 3자리가 없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접하는 게 아니야. 접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반지름이 루트 10이야. 루트 10은 3점 얼마 얼마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 접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반지름이 루트 24, 2루트 6. 루트 24는 4점 얼마 얼마죠? 큰 거야. 이렇게.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랬어. 그때 A가 2루트 6,0이야. 당연하겠죠? 반지름 2루트 6이니까. A에 대하여 각 AOP를 알파, 각 AOQ를 베타라고 할 때 AOP 요각이 알파. 요거는 조금 헷갈리니까 연습장이나 빈 공간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다시 AOP가 알파 요각이에요. 요각이 알파, 그 다음에 AOQ 이렇게 더 벌어진 거죠. 요 각이 베타라고 할 때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사인 알파든 코사인 베타든 알파든 베타든 둘 다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죠? 둘 다 2사분면에 있어. 얼사탄코 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사인 알파 구할 때는 너는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코사인 베타 구할 때 너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어찌됐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지. 일단은.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요 반지름 작은 반지름은 루트 10이었죠? 네, 루트 10이었고 이 각도를 구할 때는 지금 요거 빨간 펜으로 한 건 요거 알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삼각함수 요 사인을 구할 때는 무조건 x축에 수선 내리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수선 내려서 요 직각 이렇게. 그럼 이 반지름이 루트 10이라 그랬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루트 10인 직각 삼각형을 떠올리면 되고요. y는 3이니까 높이 개념이 3인 거야. 높이 개념이 3.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10 빼기 9니까 밑변 개념은 1이 되겠죠. 그렇게 된 거고, 여기가 알파가 맞지만은 실제로 이용되는 각은 요 각이 이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 알파는 일단 플러스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일단 나온 거고, 코사인 베타 일단 마이너스고요. 그럼 다시 코사인 베타로 가려면은 요 각이 베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고요. 반지름이 2루트 6이라 그랬으니까 빗변 개념이 2루트 6인 거야. 높이는 마찬가지로 3인 거고,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24 빼기 9가 되는 거예요. 24에서 9 빼면 15가 되니까 밑변 개념은 루트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겠네. 예, 근데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빗변분의 2루트 6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죠. 루트 3으로 약분 되죠. 2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은 일단 마이너스 곱할 때 루트 5, 루트 10이니까 루트 5로 약분돼서 이쪽에 루트 2가 남고요. 루트 2에다가 2루트 2 곱하니까 4분의 가 되겠죠. 4분의 3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쉬운 거 하나 해볼까? 87쪽에 600번 하나 더 해볼게요. 얘는 더 쉽죠? 그냥 얼싸안고 쓰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플러스,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몇 사분면이냐?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이거야. 예, 근데 얼싸안코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싸안코를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경우 둘 다 플러스일 때 지금 코사인이 플러스인 경우죠. 코사인이 플러스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음수야.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자, 그때 사인과 코사인은 플러스인데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얼싸탕코. 1사분면이면 다 플러스, 2사분면이면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이면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이면 코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뭐냐면 셋 중에 하나가 플러스가 되고 두 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물론 세 개가 다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지. 두 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이고 코사인이 마이너스고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되니까 탄젠트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과 코사인 두 개는 마이너스고 몇 사분면이야? 예, 제 3사분면이죠. 3사분면 밖에 안 된다 이거죠.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제 3사분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